자,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선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이제 앞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저기 여러분 네. 오늘이 28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대선일로부터 역산해서 6일 되는 날입니다. 이 6일째부터는 여론조사는 올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여론조사 해도 됩니다. 예. 답변해도 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는 볼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이것을 내부 참고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27일까지 한 네. 여론조사는 네. 27일 자료다, 26일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네. 공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쏟아진 거를 쫙 또 우리 신동훈 차장이 엄청 또 엑셀에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와서 요거만을 보시면 야 여기서는 이 수치 실제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김문수와 이재명과 김문수가 1대1 대결을 한다라고 치면은 차이가 0.9%다. 네. 라는 것부터 무슨 소리야 21%야 라는 21% 것까지 까지. 여론조사 꽃. 예. 와, 그러니까 0.9%는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거고요. 21%는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네.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그 앞에 조사 기간, 갤럽, 의뢰기간, 그다음에 일시가 날짜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읽어드리다가 그 한덕수는 지웠어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 갤럽 조사가 갤럽은 전화 면접인데요. 뉴스원 의뢰로 25, 26 이틀 조사한 결과 49대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 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표 퍼센트 차이가 13% 포인트로 아주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도 9%. 9% 차이가 났습니다. 쭉 읽어주세요. 리서치별로. 예, 한길 리서치는 5.1% 차이가 났고요. 네. 리얼미터는 49.2%대 36.8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10.3 해서 12.4%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에 어제 그제 26일, 27일 데일리한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ARS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43.6, 김문수 42.7 해서 0.9% 차이가 났고요. 네. 김문수, 이준석 42.7, 8.8 김문수, 이준석을 더한 숫자는 무려 이재명 후보보다 7.9%가 8%나 넘네요. 8% 가까이 앞서는 걸로 오차범위 네.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니까 단일화가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47.1, 41.1로 6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 9.3% 포인트 차이, 메타보이스 8% 포인트 차이. 그래서 대충 한 평균을 내보면은 한 10% 안팎에서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1위, 2위 후보만 말씀드리면 1, 2위 후보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기 방금 전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 이렇게 나와서 김문수랑 이준석을 합치면 45가 나오고 그 45보다도 높게 이재명이 49가 나온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게 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25일, 26일 1,005명에 조사한 예. 거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추세가 제가 이제 지난 각 여론조사 기관별로 갤럽은 갤럽, 여론조사 꽃은 꽃, 뭐 여론평판연구소, 리얼미터 다 합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서로 다른 조사 기관 거를 섞어버리면 네.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한 며칠 쭉 계속 그냥 틈날 때마다 신문 기사 보일 때마다 해놓은 이유가 각 조사 기관마다 조사 기법도 비슷하고 패널도 비슷하니까 네. 고정된 샘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비슷한 그 샘플 그룹 내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분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네.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있는 것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방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네. 네. 앞두고 혹시 그게 골든 크로스가 될 것이냐 네. 그런 기대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여론조사 공정이 가장 근접한 0.9% 네. 차이로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한 9%, 10%, 6%, 8%. 지금 제가 평균을 해보니까 7.9가 나오네요. 뭐 평균은 방금. 사실 의미가 없는 게 0.1이란 0.9라는 그 숫자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조사에서는 사실 평균치는 별로 의미가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높은 거가 가장 약한 거를 두 개를 빼고서 이제 사실 평균치를 내야죠.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짧게 네. 지금 투표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대선 후보 토론 중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4%, 김문수 84%, 이준석 11%, 권영국 1% 이렇게. 아 저희 여론조사군요. 네네. 저희 우리 이제 설문조사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가 84%네요. 네. 에이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지율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어제 토론 누가 잘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참 보니까 양반이십니다. 일관되게 한 거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 보면 그 나쁜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말에도 예 이러고 좋게 대답을 참 잘해요. 근데 저는 막 보면서 아 저분의 공격성은 언제 나오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저 답답했던 거 있어요 어저께. 네. 그 어저께 김문수 후보는 계속 네. 지금 재판을 5개나 하고 있고 네. 그런 부정선거 포함해서 뭐 계속 재판 5개 하고 있는 부정선거가 거. 아니죠. 아, 부정선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네. 말 실수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다고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네. 공격을 했는데 그 저기 뭡니까? 그리고 저기 저 김문기 씨, 네. 전영수 씨, 네. 그 유서 읽어주면서 주변 인물들이 수사받다 이렇게 자살까지 했는데 네. 그분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네. 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네. 그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를 다 기소해서 내가 지금 재판을 왜 많이 받는지 아냐? 강압 수사 그건 내가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어저께 정말 중인 환실이에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죠. 했어요. 그거를 바로 좀 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그 부분은 반박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감옥 갔다 온 전과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감옥에 앉아서 내가 죄 있어서 들어왔다 생각 얘기하는 사람 한 놈도 없다더라. 네. 다 내가 누명을 썼네. 다 경찰이 맞아, 조작했네. 그랬었어요. 라고 해서 다 그 감옥에 가보면 다 억울한 사람만 있다더라. 예. 라고 그랬었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쉬운 말로 굉장히 좀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 저도 그 말 정말 속 시원하게 잘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답 못해가지고 좀 네. 고구마가 네. 가슴에 얹힌 것 같았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 네. 감옥 가면 전부 다 방금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정말 김문수, 이준석이 이게 경쟁자로 나와서 그렇지 두 사람이 케미가 좋더군요. 어제 토론에서 합이 잘 맞았던 것 네.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뭐 이를테면 반장 부반장 뭐 예. 이런 걸 나눠 맡으면 한 사람은 좀 양반 같이 큰 네. 그림을 보면서 하고 또 한 사람은 문제 있는 것들 팍팍 공격해내면서 두 사람 케미가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 어저께 그거 이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했던 속 시원한 발언 중에 네. 하도 저기 이재명 후보가 자꾸 검찰에 조작 기소하고 부당한 네. 재판이라 그러니까 네. 옛날에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도 네. 성완종 사건 때문에 맞아요. 그 2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 무죄 나올 거라고 하면서 억울했다. 네. 그때도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때 내가 재판 받겠다. 네. 재판 극단적 선택을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나 재판 받겠다. 무죄 나온다.
라고 선언했다. 떳떳하다 나는. 네. 난 떳떳하니까 대통령 되고라도 재판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지금 이재명 후보 그렇게 억울하시고 예? 검찰의 조작 수사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 답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근데 그것도 이준석이 잘한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예. 어저께 정말로 이 대선 토론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저 이제 계속 따져볼 거고 또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말을 몇 가지 한 걸로 이재명 저는, 후보가요? 예, 예, 예.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명현 씨가 먼저 올린 글이 참 신금을 울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긴 예. 글을 올렸는데 짧은 부분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도핑에 적발된 선수에게 경기를 뛰게 하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도핑에 적발되자 즉 약물을 한 게 적발이 되자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올림픽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네. 이게 도핑이라고 대통령 선거 투표는 네. 진짜 올림픽 이상으로 공정한 그렇죠. 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 메달을 따더라도 네네.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네. 그 메달을 박탈하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저께 이 도핑 테스트 이 얘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저께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변인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정치하지 말라라는 유서를 쓰고 돌아가신 분도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전영수 그거는 어저께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그거는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왔던 네. 그 전영수 비서실장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네.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기 씨도 이제 유명한 유서를 달리 남겼죠. 예. 유서를 남기고 이 사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검찰의 강압 수사였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김문기 씨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기획 1처장으로서 검찰 조사는 받았습니다. 네. 근데 10월 1월 한 석 달 간격으로 2번 받았고요. 네. 참고인이었어요. 네. 참고인 조사 2번 받았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할 수도 없었고 당연합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받고 와서 네. 김문기 씨는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바로 대장동에서 네. 핵심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네.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재명 후보는 그게 당군 이래 역대 치적이고 공공개발로서 민간업자들의 배를 못 불리게 한 최고의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김만배와 이런 일당들이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지가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조항을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김문기 씨는 자기 유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서 이런 일이 왔다. 네. 그 억울함을 얘기했고요. 예. 검찰의 참고인 조사 때문에 강압 수사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 당시 대장동 사건 초기에 네. 이거를 성남시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실무자 차원의 잘못으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문재인 정부였고요. 이때 검찰은 지금 이성윤 이런 그 문재인 검찰이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검찰이었던 사람들 박은정 검사를 비롯해서 지금 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와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 누구보다도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김문기 씨가 이거 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렇게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야, 내가 딱 걸렸구나. 그 억울함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음은 이제 참고인 조사 다음은 피의자로 소환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검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예. 당시 검찰이 그렇게 악랄한 수사를 해서 이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면 왜 지금 민주당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사망케 한 압박적인 수사를 한 그러네요. 사람들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다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분은 부처입니까? 그 다섯 돌아가신 분들이 검찰의 예. 강압적 수사 때문에 그분들 다 그 문재인 검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우와. 이런 사람들 휘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지금 어떤 후보예요? 자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검찰의 악랄한 수사 때문에 잃었는데 그 악랄한 수사에 몸담았던 그 파트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지금 국회의원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부처입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부처님이시네요? 그 박은정 검사는 저기 대장동 뭐 성남 FC 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장동 수사 일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 수사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토론이 한 번만 더 있다면 네. 정말 이런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바로 네. 받아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토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강압 수사했습니까? 그 강압 수사하셨던 분들 네. 그 검사들은 왜 지금 민주당에 가 있습니까? 네. 이성윤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이런 네. 분들은 박은정은 조국혁신당 가 있군요. 네. 왜 다 그쪽에 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야 되네요. 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경찰도 많이 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수사를 했었던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은 왜 민주당에 있는가? 하여튼 지금 어저께 이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또 그 재판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 사법개혁에 대한 왜곡 이런 거에 대한 질타를 강하게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신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당신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저 진짜 답답해요. 네. 어제 27일이고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니까 사실 어제가 지금 대선 토론 1, 2, 3차 중에 어제가 지금 상당히 핫하거든요. 네.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떠나서 고소 고발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지지율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이준석 후보가 한테 이거는 마이너스 아니냐 네. 이게 걱정하는 분들도 걱정보다는 이준석이 왜 저렇게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저런 발언을 했을까? 저거 실수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저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어쩔 것 같습니까? 전략적으로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작정하고 단일화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거를 보이면서 오히려 강성 보수까지도 자기는 흡수해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어오겠다는 생각이란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은 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성에 있어서 봐라. 내가 이재명에 대한 공격성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가장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수 여러분 김문수 후보 말고 저를 밀어주세요. 라는 저는 전략으로 일부러 저는 굉장히 강한 주제를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또 이것 때문에 사퇴 압력을 여성계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준석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철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준석을 기존에 지지했던 층에는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 없다. 이런 발언 때문에 불쾌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층이지. 저는 이준석이 어저께 발언으로 표를 잃었다. 전 오히려 그렇게는 표를 보지 않는다. 가져오면 가져오지 표를 잃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준석으로서는 본인의 네. 정말로 3자 구도 네. 끝까지 가겠다. 네. 지금 어차피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맞습니다. 목요일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 만약에 단일화 형태면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거겠죠. 네.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면서 저를 지지하던 표를 뭐 김문수한테 물어주십시오.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네. 저를 지지했었던 분들은 그 지지를 이준석 후보에게 해주시오. 이런 식의 뭐 그렇죠. 단일화가 돼야 될 텐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도 않았네요. 이제 12시간 딱 남았네요. 맞습니다. 12시간. 맞습니다. 12시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발언을 통해서 하나의 쐐기를 받았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이준석이 사퇴하려고 네.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일종의 농개처럼 내가 껴안고 뛰어들겠다. 이준석의 농개 작전 아니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희망회로 돌린다는 건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로 봤을 때 어쨌든 지지율이 더 결집돼 있는 건 또 김문수 후보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안철수 윤석열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또 사전 투표 시작되기 직전에 예. 사실은 뭐 사전 투표 하고 나서 사퇴해도 상관은 네. 없지만 네. 그 경우에는 사전 투표했던 사람들이 다 사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한쪽에서 두 개 나눠 갖고 있을 때 네. 많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가 있으면 실제 투표장 가서 낮은 네. 후보를 찍는다는 거는 일종의 사표가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또 결국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몰리는 네. 효과도 있고 하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또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은 분들은 또 이준석이 혹시 농개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아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말로 이렇게 지금 대중들이 그거 이재명 대표 아들이래라고 지금 찍고 있다면 빨리 그 아이디 뭐였죠? 리버 뭐 어쩌고? 리버에 네, 리버에 넘어? 뭐 사실 별로 예.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입력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 아이디가 아니라면 정말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잠깐 카리나 관련 네. 반론입니다. 네. 이 카리나 본인 사진이 올라온 건 맞는데 카리나는 본인이 올렸다고 해도 주변 스태프 중에서 네. 누군가가 네. 혹시 의도가 있었나?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올리니까 자기 사진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 카리나 일본 스케줄 갈 때 빨간색, 파란색 옷 금지, 특정 V자 금지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걸 전달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나가 직접 사과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랬다가는 더 논란을 키울까봐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카리나 쪽도 되게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어저께 그 젓가락 그 후보 토론 과정이 없었다면 네. 이 사진이 화제가 될 이유도 사실은 없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죠. 네, 그냥 올리고 끝나는 건데 네. 이게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두 개 검색어가 붙어 버리니까 네. 이런 상상 못했던 그러니까요. 확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며칠 전에 그저께였죠. 예. 어제였나요? 어제 아침에 나온 동아일보 김순덕의 칼럼이 굉장히 예. 쇼킹했습니다. 아 이 칼럼에 이제 사실 평소에 뭐 맨날 우리 박원재 뭐 얘기하던 건데 그것도 우리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건데 정말 걱정된다. 네, 정말 걱정된다. 왜 걱정된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5년을 대통령을 하고 말 것이냐? 일부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길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점점 많은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인가? 어제 지금 김순덕 칼럼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곧 있을 대통령 선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던 대통령 선거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연임제 개헌. 중임하고 연임은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중임은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 쉬고 뭐 그다음에도 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다시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 중임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임제는 뭐냐면은요. 이번 텀에 하고 자, 5년 받고 4년 플러스 하고 앞으로 이제
5년 4년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선거가 이렇게 막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맞는 해가 20년에 한 번이잖아요. 5, 4, 20. 20년에 한 번인데 이게 국가적 낭비가 많다. 그리고 정말 상권 분립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87년에 개정한 헌법을 한 번 더 손을 봐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자 그렇게 네. 개헌을 해서 자 뭐 4년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럼 8년만 하냐? 또 자, 바꾸면 되죠. 개헌 또 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김순덕 칼럼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푸틴도 연임을 2번 하고 그다음에 연임 제한이 있으니까 네,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한번 내세웠다가 네. 다시 돼가지고 지금 계속 연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는 해는 0년으로 시작했죠. 다시 계산을 예. 했죠. 지금 그런 식의 개헌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연임이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연임하려고 그러려고 아닌가 했더니 이론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긴 한데 에이 헌법을 개정하면 그런 조항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인데 뭐 지금 국민의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은 개정 헌법에서 따르는 게 개정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여기 정말 저는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국민들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일 정말 정치인이 할 얘기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의 뜻이 현명한 국민이 아니라 배급을 받아먹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맨날 자기 통장에 꽂아주는 그래서 손 벌리는 국민, 배급 받아먹는 국민, 포퓰리즘에 길든 국민이 되면은요. 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 틀림없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50.1%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법 개정이라든가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중, 즉 어리석은 군중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해 가면서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독재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뭐 이집트나 뭐 과거에 네. 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배급이나 이런 것들과 네. 국민 딱 목줄을 쥐고 네. 실제 뭐 국민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미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을 했잖아요. 네. 아마도 대통령이 된다면 아버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네. 아버지 대통령을 추구를 할 거고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추정하는 정치인들이 네. 우리 국민의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이러면 또 이제 종북몰이라고 할 것 같아서 더 한마디 더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국가 체질을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저는 이미 우리가 상당히 체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이 바뀐 상태에서 그래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앞서서 사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성이 있는 사람은 도덕으로 알아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로 그걸 맞아요. 제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리를 제어하지 않고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기막힌 논리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뜻, 국민의 선택권 이런 거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이런 거에 숨어 있는 정말 전체주의적 발상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크게 저는 분석을 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시즘 전체주의의 대명사인 히틀러요. 히틀러 총통. 네,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실은 국민 주권, 국민의 선택이라는 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는데 어제 토론회도 지금 잠깐 끝날 때 이준석 후보한테 권영구 후보가 질문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는 게 맞느냐.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 그거 정말 골 때리는 발언인 거 입법하고 아세요? 행정을 합쳐버려요. 네. 대통령 6호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 6호 상태에서 입법 행정을 합쳐버리자는 네. 말이거든요. 그거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네.
행정하고 입법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네. 입법원이 행정부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나치예요. 그쵸. 나치가 수권법 수권법. 통해서 네. 법안을 행정부가 만들게 했어요. 네. 지금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되면은 나치 수권법 실현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선출했다.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의 선택이다. 지금 그거에 지금 거의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개념이고요. 진짜로 인민독재 개념이죠. 맞아, 네. 인민독재네요. 네. 예. 네. 인민독재의 축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셨어요. 투표 10,000분 넘게 어제 올리셨네요. 대선 후보 토론 누가 잘했나? 이재명 4%, 김문수 83%, 이준석 12%, 권영국 1%. 요거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선택을 제가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거는 좀 진짜 저희 김문수 고구마 같았다고 바로 대응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바로바로 좀 받아쳐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그때 TV 토론 때 생각나요? 그때는 이재명이 엄청 잘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도 윤석열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예. 답답해. 이렇게 당하고 있어. 대장동 주범이 누굽니까? 몸통이 누굽니까? 에? 윤석열 맞아요. 후보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막 이러고 있고 이래가지고. 알리백 아세요? 했을 네. 때 다다또 못하고.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TV 토론이 지지율에 혹은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 후보를 막 결정짓는데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지난번 대선과 다르게 이번에는 네.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선거운동 12일 날 시작됐잖아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드러난 게 그때쯤이잖아요. 네.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제일 짧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1, 2, 3차 토론이 후보에 대해서 또 네. 많은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는 효과는 있었는데 네. 과거처럼 진짜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네. 이제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서 혹시 공표 안 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공표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재밌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참 유능해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저거 사기꾼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렇죠. 말 잘하면 사기꾼이라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속도 내가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야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뜨문뜨문해서 그렇지 오히려 저 사람이 좀 진실된 것 같지 않아?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랑 그걸 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해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선거 결과가 네. 어떻게 될지 정말 저희 실시간 댓글에도 정말로 네.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십니다. 네. 뭐 이긴다, 진다, 뭐 네. 희망 고문이다, 아니다. 지금부터 달리면 된다, 뭐 네. 다양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다 저는 민주주의 과정이라 생각되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네. 선택을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